조용하게 만드는 단 한마디. 그대들은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참고 넘어가는가? 아니면 맞서 싸우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내며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말로 그대를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비를 거는 자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그들의 태도를 단 한마디로 바꾸는 법을 전하려 한다. 말은 짧되 그 울림은 깊을 것이다. 사람은 본래 평온을 바란다. 그러나 세상엔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대의 약점을 찾아 파고든다. 그대가 당황하는 순간을 보며 자신이 높아진 듯 착각한다. 이를 아는 반응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 부른다. 그들이 던지는 말은 질문처럼 보이나 실은 시험이다. 그게 맞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말들은 그대를 흔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가 그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권력이든 관심이든 자존감이든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휘말린다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변명을 늘어놓고 감정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상대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시비를 거는 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면이 불안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대의 반응으로 자신을 채운다. 그대가 흔들리면 그들은 만족한다. 그대가 화를 내면 그들은 이긴 것처럼 웃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아야 하는가? 맞서야 하는가? 나는 그 중간에 답이 있다고 본다. 참되 무너지지 않고 맞서되 감정을 잃지 않는 태도 말이다. 시비는 그대가 흔들릴 때 비로소 성립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시비는 허공을 때리는 주먹이 된다. 사람은 상대의 태도를 본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이의 중심을 본다. 그러므로 시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중심을 시험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시비를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참으면 편하다는 말은 절반의 진리다. 참는 것이 지혜인 때도 있으나 언제나 옳지는 않다. 그대가 시비를 그냥 넘어가면 상대는 착각한다. 내가 이겼구나. 이 사람은 말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관리를 보았다. 어떤 이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다. 처음엔 참을성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존중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만만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의 의견은 무시되고 그의 존재는 가벼워졌다. 그는 참음으로 평화를 샀으나 존엄을 잃었다. 참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지혜,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이다. 전자는 품격이지만 후자는 자기 파괴다. 그대가 시비를 참고 넘어가면 상대는 학습한다. 이 사람은 말해도 반격하지 않는다. 이 학습은 반복되고 그대는 점점 더 작아진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 스스로도 변한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참는 것이 선택이었으나 나중엔 참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진다. 그대는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성숙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그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인간관계는 균형이다. 한쪽이 계속 밀리면 관계는 수직이 된다. 존중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무시가 자리 잡는다. 나는 묻고 싶다. 그대는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하는가? 상대의 기분을 위해 그대의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가? 참는 것이 미덕인 때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가 선택할 때만 미덕이다. 강요된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소리를 질러야 하는가? 그것도 답은 아니다. 싸움은 또 다른 소모를 낳고 관계를 더 틀어지게 한다. 진짜 답은 경계를 세우는 말 한마디에 있다. 그 말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멈추게 한다. 그 말은 감정 없이도 단호함을 전달한다. 이 한 문장이 그대의 관계를 바꿀 것이다.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서 그대가 해야 할 말은 이것이다. 그 말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싸움이 아니다.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경계를 세우는 선언이다.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상대의 행동을 의식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시비를 건다. 그들은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른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거울을 들이미는 행위다.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서 상대는 멈춘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둘째, 감정 없이 경계를 그을 수 있다. 이 문장엔 분노도 공격도 없다. 단지 그대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뿐이다. 감정이 실리면 상대는 방어한다. 하지만 담담하게 물으면 상대는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방법을 썼다. 어떤 관리가 나를 조롱하듯 물었다. 유배 온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나는 그를 노려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차분히 물었다. 그 말 지금 꼭 하셔야겠습니까? 그는 말을 잃었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으나 태도는 바뀌었다. 그 후로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셋째, 이 문장은 존중을 요구한다. 그대는 싸우지 않는다. 다만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나는 그대의 놀이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시점은 중요하다. 너무 일찍 쓰면 예민해 보이고, 너무 늦게 쓰면 이미 관계는 무너진 후다. 그대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그때가 적절하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차분히 물어라. 어조도 중요하다. 이 질문은 싸우는 말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속도는 천천히, 눈은 흔들리지 않게,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워야 한다. 화난 얼굴도 비웃는 얼굴도 아니다. 다만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얼굴이다. 이 질문 앞에서 상대는 선택하게 된다. 계속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대부분은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를 들킨 순간 힘을 잃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더 직접적이다. 상대의 의도를 묻는 것은 그들의 숨은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다. 대부분의 시비꾼은 의도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거나 말하기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냥 궁금해서요. 별 뜻 없었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대는 이미 이긴 것이다. 상대는 스스로 자신이 부당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문장은 이것이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은 관계를 재정렬한다. 상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말은 공격도 방어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 앞에서 상대는 냉정해진다. 감정이 식고 불필요한 충돌이 멈춘다. 나는 이 세 문장을 품격의 언어라 부른다. 이것은 그대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존중의 요청이다. 그대들이여, 이 말들을 기억하라. 말은 짧아도 그 무게는 깊다. 말은 중요하다. 하지만 말보다 더 큰 것은 태도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태도가 흔들리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반대로 말이 짧아도 태도가 단단하면 그 말은 울림을 남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이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대의 약함을 본다. 그대가 고요한 목소리로 그 말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대는 그대의 중심을 본다. 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감정이 없는 단호함이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선을 긋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무게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품격이다. 품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첫째, 그대 스스로를 존중하라.
타인이 그대를 존중하길 바라기 전에 그대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경계를 안다. 그 경계를 넘는 이에게 침착히 선을 긋는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시비를 거는 이는 그대의 감정을 원한다. 그대가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모습 말이다. 그대가 감정을 보이면 상대는 만족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응하라.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셋째, 침묵의 힘을 알라.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다. 상대가 시비를 걸 때 그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면 상대는 불안해한다.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대가 선택한 침묵은 무게를 가진다. 넷째, 그대의 시간을 아껴라. 시비를 거는 이들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들은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그대가 할 일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시간은 소중하다. 그것을 불필요한 싸움에 쓰지 마라.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어떤 이는 시비에 휘둘려 스스로를 잃었고 어떤 이는 시비를 넘어 자신을 지켰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말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태도로 존중을 얻는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말로 이길 수 있으나 태도로는 더 큰 신뢰를 얻는다. 시비를 거는 이 앞에서 그대는 싸우지 말라. 그러나 무너지지도 말라. 그대의 중심을 지키고 그대의 경계를 세우며 그대의 품격을 잃지 마라. 말은 단호하게, 태도는 고요하게. 그것이 그대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이다. 세상은 그대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그대를 존중할 것이다. 그대들이여, 싸우지 말되 무너지지도 말라.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